야구 팬들의 성력이 무너진 순간 조회수 폭발하던 불꽃야구 16화 유튜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다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던 웹 콘텐츠 불꽃야구의 최신 회차 영상이 업로드 하루 만에 돌연 비공개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전 경고나 설명도 없이 단 한 줄에 저작권 문제라는 문구만 남긴 채 말이죠. 이는 단순한 영상 삭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방송사와 독립 크리에이터 사이의 첨예한 갈등, 팬덤의 맹목적 충성을 넘어선 각성, 그리고 콘텐츠 플랫폼의 구조적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수천 명의 기대와 열정이 산산조각 난 이 사태는 현대 미디어 생태계의 복잡한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 사라진 영상과 남겨진 의문들. 불과 24시간 전 수많은 시청자들이 환호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던 불꽃야구 16화는 8월 19일 새벽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왜 그렇게 이목을 끌었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갑작스러운 삭제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나 사전 통보가 이뤄지거나 문제가 된 부분만 수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꽃야구 16화는 그 어떤 절차도 없이 강제적으로 사라졌고 이는 팬들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위화함을 안겼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해당 콘텐츠를 시장에서 제거하려 했다는 의심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영상이 사라진 후 제작진의 침묵은 사태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팬들은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유튜브 채널과 공식 SNS에는 아무런 공지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팬덤을 혼란에 빠뜨렸고 혹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작진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와 같은 온갖 추측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단순한 영상 삭제 사건을 거대 방송사와 독립 크리에이터 간의 불화로 해석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삭제 사유로 명시된 JTBC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문구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JTBC의 최강야구 콘텐츠를 활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16화에서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단순한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우발적 사고에서 의도된 행동으로 바꾸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불꽃야구 16화가 기존 회차보다 폭발적인 조회수 상승세를 기록하던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야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그리고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던 순간,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로 치부하기 어려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팬들은 가장 잘 나가던 때에 싹이 잘린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는 JTBC의 조치가 콘텐츠 보호가 아닌 경쟁 콘텐츠 견제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한편이 영상이 사라졌다는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 거대 자본과 개인 크리에이터 사이의 불공정한 힘의 균형, 그리고 플랫폼의 시스템적 허점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한 방송사가 자신의 의지로 한 개인의 창작물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불꽃야구 팬덤을 넘어 유튜브 콘텐츠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 의도된 타이밍, 우연을 가장한 전략. 불꽃야구 16화 삭제 사건은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기에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넘어 거대 방송사의 치밀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의심을 낳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타이밍이 왜 중요한지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삭제 조치가 내려진 시점은 JTBC의 자체 콘텐츠인 최강야구가 재방송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던 때였습니다. 최강야구의 복귀는 야구 콘텐츠에 대한 팬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자연스럽게 불꽃야구와 같은 유사 콘텐츠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 16화는 폭발적인 조회수 증가세를 보이며 유튜브 알고리즘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삭제 전 18시간 동안 약 200만 뷰를 기록하며 JTBC의 콘텐츠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JTBC가 불꽃야구의 다른 회차가 아닌 오직 16화만을 특정하여 저작권 신고를 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자신들과 겹치는 파일을 선점하려는 의도적인 행보였다는 의심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또한 JTBC가 과거에도 다른 1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유사한 저작권 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고질적인 관행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미디어 평론가는 이는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경쟁자를 시장에서 제거하려는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JTBC의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방어막을 뚫고 전략적 견제라는 본질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JTBC의 조치에 대한 팬들의 반응도 이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팬은 왜 하필 우리가 가장 열광하던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를 함께 즐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JTBC의 이번 행동은 그 두 콘텐츠의 관계를 공존이 아닌 경쟁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이는 팬심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많은 이들이 JTBC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꽃야구 16화 삭제 사태는 단순히 한 편의 영상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교묘한 전략과 그로 인해 희생되는 독립 크리에이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야구 콘텐츠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을 낳았으며 그 경쟁의 희생양이 누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 번째 충격, 팬덤의 분노와 공동 창작자로의 진화. 불꽃야구 16화 삭제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팬덤의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영상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거대 방송사의 일방적인 행동과 제작진의 침묵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왜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 이유를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팬들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작물로 여겨왔습니다.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 좋아요와 공유는 단순한 반응을 넘어 콘텐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창작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삭제되면서 그들의 노력과 흔적 역시 함께 사라졌고, 이는 자신들의 기여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둘째, 제작진의 침묵은 팬들의 불만과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불꽃야구 채널은 평소에도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설명이 없자 팬들은 우리가 그저 조회수를 올려주는 존재였나라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한 팬덤 대표는 우리는 제작진에게서 단순한 해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을 받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팬들은 콘텐츠 제작자와 자신들의 관계를 소비자 공급자가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셋째, 팬덤은 이 사태를 단순한 채널의 위기가 아닌 불꽃야구라는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침묵하자 팬들은 스스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의 본질을 분석하며 사태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팬들이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자를 넘어 위기에 처한 콘텐츠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넷째, 팬들의 분노는 정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JTBC의 조치가 콘텐츠 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크리에이터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힘없는 창작자가 거대 자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러한 불공정함에 대한 팬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팬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콘텐츠가 부당한 이유로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고, 이는 그들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행동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팬덤이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영상이 사라진 후 팬들은 불꽃야구 채널을 지키기 위한 연대를 형성했고,
이는 결국 영상이 재공개되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이제 콘텐츠의 성공은 단순히 제작자의 능력에만 달려있지 않다. 팬덤의 충성도와 행동력이 콘텐츠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팬덤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콘텐츠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대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불꽃야구 16화 삭제 사건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제작진, 특히 PD 장시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팬들의 의문과 분노 속에서도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왜 그렇게 큰 파장을 낳았는지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팬들은 제작진을 동료로 여겨왔기에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소통 부재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팬들은 댓글 하나라도 남겨줬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소통의 부재가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침묵은 팬들이 느꼈던 유대감을 한순간에 끊어놓았고 많은 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둘째, PD 장시원의 침묵은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대 방송사인 JTBC와의 갈등이 표면화될 경우 불꽃야구 채널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항의나 해명은 곧 JTBC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채널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한 미디어 관계자는 개인 크리에이터가 대기업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PD의 침묵을 현명한 회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창작의 자유가 거대 자본의 위협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셋째, 침묵은 오히려 사건의 본질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은 JTBC와의 관계에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추측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침묵을 묵시적 동의나 암묵적인 합의로 해석하기도 했으며 이는 사태의 진실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PD의 침묵은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빈 공간이 되었고 그 공간은 다양한 루머와 추측들로 채워졌습니다. 넷째, 이 사건은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콘텐츠 제작자로서 팬들과 소통하고 위기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한 전문가는 팬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참여자이며 그들의 기대와 신뢰를 관리하는 것도 제작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D 장시원의 침묵은 이러한 책임의 경계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유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PD 장시원의 침묵은 단지 해명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의 힘 앞에 선 개인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한편 현대 콘텐츠 시장에서 팬덤과 제작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그의 침묵이 전략이었든 책임 회피였든 그 자체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팬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튜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창작의 무대를 표방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순이 왜 충돌했는지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브는 콘텐츠 시스템 관리 권한을 가진 거대 방송사와 같은 기업에게 콘텐츠 삭제라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제공되지만 불꽃야구 사건처럼 경쟁 콘텐츠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수백만 뷰의 영상이 사라질 수 있는 시스템은 창작의 자유를 위협하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콘텐츠를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신고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이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콘텐츠를 복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불꽃야구 이 경우에도 영상이 다시 공개되기까지 며칠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팬들은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선 삭제, 후 해명 방식은 힘의 균형이 신고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작은 크리에이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셋째, 유튜브는 이러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하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중개자 역할에 머무릅니다. 이는 플랫폼이 창작자들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면서도 정작 그 생태계가 위협받을 때에는 방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미디어 평론가는 유튜브는 창작자들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그들의 안전은 보장하지 않는 모순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넷째, 이 사건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다른 기업의 영상을 일부라도 활용하려는 크리에이터들은 언제든 불꽃야구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거대 기업의 눈치를 보며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면 유튜브가 내세우는 창작의 자유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불꽃야구 16화 삭제 사건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자유 뒤에 숨겨진 위험과 불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거대 기업과 개인 크리에이터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해야 할 플랫폼이 오히려 그 갈등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우리가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월 20일 새벽 불꽃야구 16화 영상이 재공개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팬덤의 역할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새로운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 영상의 복귀가 완전한 해피엔딩이 아닌지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상은 돌아왔지만 정확한 삭제와 복구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JTBC와 제작진 모두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이는 팬들로 하여금 이전에 업로드된 영상이 예약 공개로 전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기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이번에는 운 좋게 돌아왔지만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공동 감시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사라진 후 팬들은 단순히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JTBC의 과거 사례를 조사하고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연대하며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집단적 행동이 이 영상을 복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팬들은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지키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셋째, 영상의 복귀는 거대 자본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미디어 전문가는 팬들의 노력으로 영상이 돌아왔지만 이는 JTBC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영상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덤의 노력은 불꽃야구를 일시적으로 구원했지만 근본적인 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이 작은 균열을 막는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 더 큰 위협이 닥쳐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넷째, 이 사건은 콘텐츠 제작 환경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2차 창작 콘텐츠는 원작자의 허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힘의 논리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창작의 자유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했으며 콘텐츠 제작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복귀가 가져온 가장 큰 충격은 이러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팬들은 잠시 환호했지만 대부분의 대중은 이 사건이 이미 해결된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다음 희생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이 불안정한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영상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안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키우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불꽃야구 16화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의 스포츠 콘텐츠 시장에 어떤 의미를 남길 것인가? 5가지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건은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로서의 시청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JTBC의 압박에 맞서 불꽃야구를 지킨 것은 결국 팬들의 집단적인 힘이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생명력이 제작자나 플랫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가 단순히 피드백을 넘어선 창작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사태는 거대 방송사가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방송사의 파워에 굴복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이제는 팬덤이라는 거대한 힘이 그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JTBC는 불꽃야구의 팬심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대외적인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이 아무리 강력한 도구를 가졌더라도 팬덤의 신뢰를 잃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셋째, 불꽃야구 사태는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방송사가 제작하는 공식 콘텐츠 외에 팬들이 직접 제작하고 편집하며 즐기는 2차 창작 콘텐츠의 가치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공식 콘텐츠와 비공식 콘텐츠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은 그 상생의 길을 모색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 사건은 플랫폼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은 더 이상 단순한 중개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창작자들의 안전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불꽃야구 사태는 플랫폼이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최종 승자는 바로 시청자, 당신입니다. 당신의 선택 이 콘텐츠의 미래를 만듭니다. 불꽃야구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당신의 선택이 결국 영상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떤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채널에 구독을 하는지가 곧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당신은 이제 콘텐츠의 공동 창작자이자 감시자입니다. 이 사건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당신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불꽃야구 16화 삭제 사건은 단순한 유튜브 채널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현대 미디어 생태계의 복잡한 이면을 생생하게 보여준 일종의 사건 보고서와도 같았습니다. 거대 방송사의 전략적 견제, 플랫폼의 구조적 허점, 그리고 팬덤의 각성과 진화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사건 속에는 수많은 함의와 질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당신이 곧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작하고 대중은 이를 수동적으로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덤의 집단적 행동이 콘텐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심지어는 거대 기업의 행보까지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꽃야구 팬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고 이는 다른 모든 콘텐츠의 팬들에게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신성한 방패여야 하지만 거대 자본에게는 경쟁자를 제거하는 무자비한 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이러한 힘의 논리가 아닌 창작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새로운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꽃야구 사태는 미디어 환경에서 신뢰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작진의 침묵이 팬들에게 준 상처는 단순히 영상이 삭제된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콘텐츠 제작자들이 팬덤을 단순한 소비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 존중하고 소통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명확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불꽃야구 16화는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불공정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지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그저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콘텐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글에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